해병대사령부는 고속정과 어뢰정, 잠수함 등 600여 척 이상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등산곳 일대에 배치한 지대함 미사일 샘릿, 실크웜도 발사대에 거치해 언제라도 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함정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북한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연평도의 우리 군 전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K9 자주포가 추가 배치됐고 K9보다 18배나 위력이 강한 다연장 로켓포도 새로 투입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연평도 곳곳에서 각종 무기를 실은 군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새로 투입된 각종 무기들을 연평도 해병부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긴박한 무기 수송 과정을 취재하던 중 연평도의 한 야산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자리를 잡고 있는 다연장 로켓포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모두 6대의 이 다연장 로켓포가 오늘 새벽 연평도 해병부대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로켓포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 했습니다. 지금 최고 등급의 경기 상태라서. 우리 군 지상 화력 가운데 최강을 가시하는 다연장 로켓포가 연평도에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 한 번에 12발의 로켓을 탑재하고 1분 안에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200m 상공에서 터지는 한 발의 위력은 500발의 자탄으로 나눠져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시킵니다. 사정거리는 45km로 북한의 해주 공항을 비롯해 북해안포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MLRS 한 대는 K9 18대와 맞먹는 순간 화력입니다. 북한이 또 다른 어떤 도발을 한다면은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연평도 곳곳에 무기들을 증강 배치시켰습니다. 일주일 전 북한 포격 때 우리 해병이 맞대응을 하면서 손으로 포탄을 나르는 바람에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따라 포탄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탄약 보급 장갑차도 어제 투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격 명령을 내리는 K77 지휘장갑차 그리고 K9 자주포 6문도 보강됐습니다. 군 당국은 막강 화력을 연평도에 전진 배치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평도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늘부터 연평도가 군 작전 통제 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민간인 통행은 물론 기자들의 취재 활동까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연평도에서 조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연평도 남쪽 해안으로 이동하던 취재진의 차량을 군인들이 막아섭니다. 못 들어가요? 예, 통제됐습니다. 북측 개머리 진지가 보이는 연평도 북쪽 해안도, 군부대로 통하는 도로도 마을과 항구를 뺀 거의 전 지역에서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찍을게. 해병대 연평부대의 요청에 따라 오늘 낮 12시부터 연평도는 국내 처음으로 통합방위법상 통제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군 당국이 일반인에게 출입 금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군 통제 지역이 섬 전체로 확대되면서 이곳 연평도는 거대한 군사 요새로 변했습니다. 급히 이동하던 군 장갑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는 민간인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지나칠 정도. 이렇게 군의 움직임이 긴박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포 탄약차에 주유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시각각 섬 전체가 군사기지로 변해가던 오후 갑자기 군 당국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타격훈련 30분 전까지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군의 실제 사격 훈련이 본격 진행되면 민간인들은 대피소로 피해야 하는 상황. 연평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들으신 대로 연평도의 상황은 다시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사격 훈련이 예고됐다 다시 취소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차례 술렁이기까지 했습니다. 현지 연결합니다. 나세훈 기자, 지금 연평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곳 연평도에 북한이 도발을 해온 지 일주일이 됩니다. 오늘 연평도에 포성은 없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오전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테니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라는 군의 안내방송이 나와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우리 군의 사격 훈련과 주민 대피령이 있었고 뒤이어 북한의 포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내일 무슨 일 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은 내일 사격 훈련이 취소됐다고 저녁 때 다시 알려왔습니다. 사유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쪽 움직임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나단때 북방 한계선 넘어 북쪽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선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희 MBC 등 방송 3사는 이곳 연평도에 최소 취재 인력만 남기고 내일 아침에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평도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우리 군은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해안포를 집중 타격하기 위한 정밀 유도 미사일을 도입하고 그동안 방어에 초점을 맞췄던 전략은 공격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북한의 해안포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은 절벽갱도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해안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밀유도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손으로 숨겨진 해안포를 찾아내 정밀 타격하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입니다. 또 해안포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음향 표적 장비도 새로 도입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우리 군이 실제 운용 중인 첨단 장비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를 서해 5도에 배치하고 전술 비행선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비행선은 1.5km 상공에 멈춰서서 주변 30km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해군과 공군이 직접 타격하도록 교전규칙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가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거에는 그와 같이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서북도서 전력을 긴급 보강하기 위해 2년 동안 모두 4,50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아성을 송두리째 드러내겠다고 강한 어조로 위협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한미연합훈련을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소동이라며 도발해오면 주저없이 아성을 송두리째 드러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붙는 불에 키질하는 위험한 도발 소동이라는 논평을 통해선 대규모 전쟁 연습을 서해에 벌려놓은 것은 사태를 폭발 국면으로 몰아가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이 조선 서해에서 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노린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끝끝내 벌려놓은 것을.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3시간여 만에 인민군 최고사령부 이름으로 첫 성명을 낸 이후 외무성,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일주일째 협박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실제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단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대화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노력.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오늘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며 화면 없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어제 우리 군의 곡사포 오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도 문제지만 포탄이 제대로 발사됐는데 왜 북측으로 넘어가지